네, 커넥트 올가 내리입니다. 오늘은 KF투자증권 최형기 이코노미스트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잠잠하는 듯 했던 오미크론이 또다시 변이 사태가 확산이 되고 또 유럽 등 주요 국가가 다시 또 국경 봉쇄한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 시장 모두가 다 큰 폭 하락했는데요. 어떻게 추가적인 충격에 대비해야 될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생각보다는 확산세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또 영국이나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확진자 수가 이제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오스트리아라든가 네덜란드는 이전에 이제 방역 단계로 이제 강화 조치를 지금 취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활동 정상화 과정 자체가 기대보다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거다라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결국에는 이제 공급망 병목 현상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장기화가 되게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좀 금융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물론 이제 추가 접종, 그러니까 부스터샷이 중증 환자 비율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또 한편에서는 mRNA 계열이 아니면 백신 효과가 없다라는 다소 좀 부정적인 뉴스들도 나오고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오미크론 변이의 실효성이 있는 백신 개발이라든가 경구용 치료제 개발 이전까지는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어떤 부정적인 영향력은 좀 당분간 지속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연말 연초 특히나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좀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오미크론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데, 반면에 각국의 통화 정책들은 오히려 긴축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 이제 미 연준은 이제 지난주에 통화 정책 정상화가 가속화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일조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경기의 모멘텀 자체가 그렇게 강화되고 있지 않는 구간에서 내년 세 차례 정도, 그러니까 최대 세 차례 정도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라는 점이 부각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시장이 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밖에 영란은행이라든가 ECB 같은 경우도 영란은행에서도 사실상 이제 금리 동결을 하지 않겠냐라고 봤습니다만, 소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고, 또 ECB 같은 경우도 이제 펩을 통한 이제 자산 매입을 내년 3월에 종료하기로 했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들의 어떤 속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방향성 자체는 통화 완화 정책을 거두는 어떤 과정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국내 증시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만 있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도 지금 올해 두 차례 금리 인상을 했고, 내년 1분기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통화정책 정상화의 어떤 대응 방안이긴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저금리를 통해서 어떤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점에서는 다소 좀 그 경기 부양 효과가 다소 좀 떨어지는 그런 구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영란은행, 21은 통화 긴축 정책을 쓰는 반면에 오히려 중국에서는 통화 완화책을 쓰고 있는데요. 그 연속성과 우리 시장에 미친 영향도 분석해 주시죠. 지금 이제 중국 쪽은 물론 이제 헝다 디폴트 이슈도 있긴 합니다만, 11월 달 실물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경기 둔화의 어떤 가능성, 우려를 좀 제한하기 위해서 지준율 인하를 했고, 또 재대출 금리 인하와 같은 어떤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경제공작 회의라든가 중국의 중앙경제업무회의 등을 통해서 온중구진이라는 어떤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되 이제 안정 속에 이제 성장을 추구한다라는 이제 정책 의지를 피력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경기 하강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에는 감세나 인프라 투자와 같은 어떤 재정 정책뿐만 아니라
온건한 통화 정책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추가적인 지준율 인하 가능성 그리고 대출금리 인하 가능성도 좀 배제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시장 연말 마감까지 딱 8거래일 남았습니다. 연말까지 남은 변수 그리고 투자자분들을 위한 전략도 함께 제시해 주시죠. 지금 어쨌든 이제 미 연준이 그 통화 정책 정상화의 가속화 그리고 그 근거로 어떤 긍정적인 경제 전망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긍정적인 경제 전망에 부합되는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PC 물가 상승률도 발표가 되는데 이제 11월 중에도 지난달보다는 이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미 연준이 2021년 PC 물가 전망치를 종전에 4.2에서 5.3%로 높였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라든가 소비 심리 이런 것들은 전월보다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어떤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좀 지지해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의 남은 변수 또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KF투자증권의 최영기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